오랜 시간 공들여 다져온 사업의 토대가 한순간 단 한 사람의 예상치 못한 발언이나 정책으로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8년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바로 그런 믿기 힘든 현실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촉발시켰던 이른바 경제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 무역 마찰을 넘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투자와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규칙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기업의 생존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생생하게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일상이 된 오늘날, 과거의 사례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얻고 위기를 피해 기회를 잡기 위한 통찰력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격변의 시대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시간의 문을 열고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초기 분위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는 오랜 시간 공고히 유지되어 온 자유무역 질서 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죠. 하지만 워싱턴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들어서면서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기조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라는 강력한 구호였어요. 이 구호 아래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기존의 국제협력과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그는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거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단순히 선거용 수사로 치부했죠. 하지만 집권 후 이러한 발언들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될 정책의 예고편이었음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보호무역주의라는 낯선 그림자가 세계 경제를 서서히 뒤덮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각국 정상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제 무역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회의장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과연 미국이 정말로 동맹국들마저 겨냥의 관세라는 무기를 휘두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깊은 경계심이 드리워졌습니다. 철강 공장의 노동자들은 일자리 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품었지만 동시에 무역 전쟁이 불러올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도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경제 전쟁의 가능성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미묘한 긴장감 속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엄포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전례 없는 강경 조치들이 현실화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던 시기였죠.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의 산업 구조에서 어느 한 나라의 급진적인 정책 변화는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 등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혹시 모를 관세 폭탄의 파편이 자신들에게 튀어오를까봐 노심초사하며 미국의 다음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이처럼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기치 아래 시작된 보호무역주의의 움직임은 국제사회에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안겨주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평화로운 무역이라는 바다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죠. 모두가 숨죽여 다음 수를 기다리던 그때, 과연 이 그림자는 어떤 형태로 현실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파장은 또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들었을까요? 그 침묵을 깨고 현실로 나타난 그림자는 바로 관세폭탄과 전방위적 압박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2018년,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의 서막을 올렸고, 이는 곧 중국을 겨냥한 대대적인 관세 부과로 이어졌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사업 기반이 단 한 사람의 트윗이나 정책 결정으로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전 세계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며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죠.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골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었다고 할까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두 경제 대국 사이에서 마치 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심기를 건드리면 다른 한쪽의 거대한 시장에서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기업들을 짓눌렀던 것이죠.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옮기거나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는 전례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 라인을 서둘러 이전하는 기업들이 속출했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공장 위치를 바꾸는 것 이상의 복잡하고 막대한 비용을 수반했습니다. 물류 비용은 치솟고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기업 임원들은 비상대책회의를 밤샘하며 열었고 투자자들은 급변하는 주식시장의 그래프를 보며 불안에 떨었죠. 이는 단순히 무역 관세를 넘어 수십 년간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파였습니다.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험한 투자의 실체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쫓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더 이상 기업 경영과 투자 결정에서 국가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간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죠. 이는 바로 기술 패권 경쟁과 국가 안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연결되던 세계화의 흐름은 점차 퇴색하고 국가 간의 경제적 연결 고리를 끊어내는 디커플링이라는 낯선 개념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기업의 재무제표만큼이나 그 기업이 어떤 국가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지, 어떤 국가와 거래하는지, 그리고 해당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은 어떤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 것이죠. 세계 지도 위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공급망은 이제 국가 안보라는 렌즈를 통해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경제 안보를 논의하는 데 열을 올렸고 투자 설명회에서는 지정학적 위험 요소를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결정 하나하나가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통념을 버리고 변화된 환경을 이해하며 새로운 투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 지표만을 쫓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공적인 투자를 담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와 강대국의 정치적 야망까지 꿰뚫어보는 해안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2018년 세계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던진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서막을 맞이했죠. 수십 년간 공고히 쌓아 올린 사업 기반이 단 한 사람의 트윗이나 정책 결정으로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글로벌 기업들은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설마 했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이 될지에 대해 반신반의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화로웠던 바다에 폭풍 전야의 먹구름이 몰려오듯 전 세계는 불안과 경계심 속에서 그들의 다음 행보를 주시했죠. 과연 정말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팽배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은 물론 오랜 동맹국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관세 폭탄을 투하하며 전면적인 경제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던 상품들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세워지는 듯했죠. 이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패권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특정 기업을 직접 겨냥한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화웨이 제재였는데요.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로 작용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전체 시스템의 균열이 가는 듯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컨테이너 선박이 오가던 항구는 위기감에 휩싸였고 전 세계 기업들은 이 전례 없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딜레마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던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이전해야 할지 아니면 미국의 압력 속에서도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줄타기를 해야 할지 기로에 선 것이죠.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상징적인 문구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상대책회의를 거듭하며 베트남이나 인도 등지로 생산 라인 이전을 모색했지만 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수반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공급망 재편성 압박 속에서 기업들은 그야말로 위험한 투자의 실체를 온몸으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고 기업 임원들의 얼굴에는 난처함과 절박함이 교차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압박은 단순히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무역과 효율성 중심의 글로벌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국가 안보와 자국 우선주의가 경제를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을 선언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경제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공급망 안정성은 비용 절감만큼이나 중요한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투자 의사결정의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 앞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탈세계화 흐름과 디커플링이라는 낯선 개념이 현실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와 미래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생하게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이러한 위험한 투자 환경이 지속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깊은 성찰과 함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경제 압박은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 안보 강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한 투자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강대국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필수적인 지혜임을 역설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관리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투자 전략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압박은 단순히 한 시기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전 세계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경제의 근본적인 질서 자체를 뒤흔들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었죠. 이 시점을 기점으로 더 이상 효율성과 비용 절감만이 기업 경영의 최고 가치가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국가의 안보와 흔들림 없는 공급망 확보가 마치 기업의 심장처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투자 의사결정의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급부상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좇을 수 없게 되었죠. 마치 거대한 지진이 땅을 갈라놓듯 그동안 촘촘하게 엮여있던 글로벌 공급망의 실타래가 하나둘 풀려나가면서 각자의 길을 가는 듯한 탈세계화와 디커플링 현상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치 겨울이 오기 전 나무들이 잎을 떨구며 스스로를 보호하듯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 기지를 옮기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강요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결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생존 전략을 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한 깨달음을 안겨준 것이죠. 이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오랜 공식이 더 이상 만능이 아님을, 그리고 위험한 투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점이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단순히 특정 국가나 기업을 향한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전 세계가 수십 년간 신봉했던 자유무역과
효율성 중심의 글로벌 경제 질서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죠. 국가 안보와 자국 우선주의가 경제를 지배하는 말 그대로 뿌리부터 뒤바뀐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지점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한 사람의 정치적 결정이 전 세계 경제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건이라고만 치부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현재와 미래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생하게 체감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도 위험한 투자 환경이 지속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며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함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던지는 교훈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강대국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지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고 다가올 위험을 현명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의 투자 전략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심층적으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